안녕하세요.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전문 강사 강인숙입니다. 브릿지 포 라이프,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소중한 생명나눔에 대해서 오늘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기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장기기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기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무섭다, 떨린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장기기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기증에 대해서 희망 등록을 어떻게 하고 장기기증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해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기기증이 무엇일까요? 내 장기를, 사실 내가 건강한 장기라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대가 없이 장기 등을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한 장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나눔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기증이 그럼 무엇인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가 함께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장기는 몇 가지를 우리가 기증할 수 있는지, 우리 장기에는 신장, 췌장, 폐장, 그 다음에 췌장에서 체도, 심장, 이렇게 8가지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나의 장기 등을 주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기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은 뇌사가 됐을 때 장기 기증을 줄 수 있습니다. 뇌사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잘 들어보긴 하지만, 가끔 들어보긴 하지만, 뇌사라는 것은 대뇌에서부터 뇌관까지의 모든 뇌의 기능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이 뇌사가 됐을 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장기 기증을 그러면 우리 장기는 8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시행령이 생겼는데, 그 안에는 손, 발, 팔 이런 것들이 더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다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체 조직도 가능합니다. 기증은 뼈, 연골 등 이런 혈관 등을 기증할 수 있는데, 이 인체 조직을 기증하면은 100명 정도가 살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생명,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장기,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면 한 109명 정도는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식물인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식물인간과 뇌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식물인간은 장기기증이 가능할까요? 네, 아닙니다. 식물인간은 스스로 뇌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해요. 근데 뇌사는 호흡을 전혀 하지 못하는,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뇌가 전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뇌사가 되겠고, 식물인간은 수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가도 다시 소생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장기 기증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또 들어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장기 기증을 희망 등록서를 쓴다 그래서 전부 다 장기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만 될 뿐이지 기증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일단 기증 희망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 제가 등록 신청을 했더니 이렇게 카드가 왔어요. 그리고 저 차에도 스티커를 붙여놨고 제가 지금 이 옷에도 붙어있죠. 이런 여러가지 제가 장기 기증을 했다는 표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장기 기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1544-0606번을 하면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그런 생명나눔 전문 강사들이 이런 등록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청서에 장기 기증뿐만이 아니라 신체 조직 기증까지도 표시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은 막상 내가 하고 싶어도 장기 기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내가 등록 신청을 했다면 가족들에게 수시로 나는 내가 뇌사나 불의 사고를 당해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꼭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족들과 수시로 나눠주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평소의 유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쉽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유익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기증이 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계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수환 추기경 님도 돌아가실 때에 각막 기증을 하셨었고 2019년에 또 우리 박용관 군인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군인을 기억하냐면 제 아들이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휴가를 나와서 있는 동안에 술 취한 사람에게 시비가 붙었는데, 사실 군인들은 이렇게 싸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술 취한 사람이 이 박용관 군인을 다투다가 쓰러졌는데 뇌사였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휴가 나온 군인이 뇌사가 되었으니까.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가족들은 내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린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희망 등록을 하는 것은 70%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증자들은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그 자체도 행복이고, 이 건강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44-0606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다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생명나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